미국 방송계 최고의 상으로 꼽히는 에미상 시상식에서도 한국인을 찾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022년에 가을에 열린 에미상의 막이 오르자 그 무대를 가장 빛내게 한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으로 밝혀져 세계의 영화, 드라마계와 방송계, 그리고 이제는 패션계까지도 모두 한국의 위대한 유산의 이목이 집중되어 화제입니다. 올해의 최고의 방송이며 전 세계가 사랑하는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은 그 인기를 넘어 이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까지도 석권한 명실상부한 명작입니다. 비영어권 드라마로서는 처음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한국이 달성해낸 것입니다. 오로지 한국의 전통문화, 그 콘텐츠 파워로 이뤄낸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드라마 역사에 에미상 6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된 지 약 2시간여 만에 기다렸던 이름이 감독상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곧이어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기대했던 이정재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의 에미상 나무주연상 수상입니다. 이 수상 소식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원래부터 뛰어났다. 드디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다 감격스럽다. 에미상은 인종차별이 심하기로 유명한 시상식인데 여기서도 상을 휩쓸다니 역시 한국은 위대한 국가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수상을 아쉽게 놓쳤음에도 시상식의 단연 주인공으로 떠오른 한국인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 한국인이 레드카펫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쟁쟁한 배우들을 뒤로하고 모든 카메라들은 이 한국인만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한국인의 등장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외신들은 이 한국인의 이름을 연이어 부르며 한 번만 카메라를 봐달라고 부르짖었고 이에 화답하듯 주인공은 레드카펫을 압도했습니다. 그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바로 배우 정호연입니다. 전 세계 하이엔드 명품의 뮤즈로 활약하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 배우의 길도 함께 걷고 있는 정호연은 모델 이력을 입증하듯 화려한 드레스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아름다운 머리 장식을 더해 다른 배우들과 차별화되는 색다른 매력을 뽐냈습니다. 정호연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면서 레드카펫 등장 이전부터도 기자들이 목 빠져라 기다리던 대상입니다. 그러다 그녀가 등장하여 세계에 내보인 레드카펫 룩은 네로라 하는 배우들로부터 한국에 대해 엄청난 관심과 찬사를 받도록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이날 정호연은 알록달록한 시키니 화려하게 장식된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허벅지 윗부분까지 드러나는 과감한 옆트임 드레스를 택한 정호연은 스트랩 샌들 힐을 신어 모델다운 늘씬한 각선미를 뽐냈습니다. 정호연은 화려한 다이아몬드와 붉은색 보석이 장식된 럭셔리한 주얼리를 착용하고 검은색 미니백을 들어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특히 정호연은 지난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선보인 한국의 전통 장식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적인 머리 장식을 선보여 전 세계인의 눈길을 뜨겁게 사로잡았습니다. 단발머리 아랫부분을 곱게 안으로 말아올린 정호연은 앞머리 위 가르마 부분에 한국을 상징하는 헤어핀을 꽂아 첩지를 연출했습니다. 첩지는 조선시대 왕비를 비롯한 내외명부가 쪽머리에 가르마에 얹어 치장하던 한국 전통의 머리 장식으로 사용되는 장식과 재료에 따라 신분을 나타냅니다. 정호연이 연출한 헤어핀 스타일링은 어린 여자아이의 머리에 얹는 장식품인 배시댕기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정호연이 이날 첩지로 활용한 한국을 상징하는 장식은 바로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였습니다. 정호연이 한국의 미를 알리기 위해 첩지 연출의 무궁화를 선택한 것은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의미가 있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첩지는 본래 영조, 정조대의 가채금지령 이후 여성의 쪽머리 장식이던 화관이나 족두리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왕비나 왕세자빈, 상국 및 사대부가의 고귀한 여인들이 사용하였던 장식입니다. 첩지는 또한 그 반짝이는 아름다움으로 계급에 따라 장식이나 형태, 재료를 달리하며 신분을 표시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꾸며야 할 때만 첩지를 착용했지만 법도가 엄격했던 궁중에서는 평상시에 항상 첩지를 착용하여 신분이 구별되도록 하였으며 오직 잠자리에 들 때만 풀었습니다. 첩지는 평평한 몸체의 꼬리 부분만 위로 향하는 날렵한 곡선 형태를 띠며 종류에 따라 앞머리 부분의 장식만 다르게 했습니다. 첩지는 가르마 부분에 얹어 장식하는 특성상 그 자체만으로는 머리에 고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첩지 밑 부분에 검정색 바탕천을 실로 떠서 붙이고 여기에 길고 얇은 가발을 연결하여 사용했습니다. 머리 중앙에 가르마를 타고 앞부분에 첩지를 얹은 후 양옆에 연결된 다리를 곱게 빗어 원래 머리와 같은 결이 되게 붙여서 쪽을 쪘습니다. 첩지는 착용자의 상황에 따라 그 재료를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정호연이 첩지로 선택한 무궁화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를 무궁화 나라라는 뜻의 근화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포함된 이후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사랑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호연이 선택한 무궁화 첩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해외의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고귀한 여성들이 착용하던 장식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고귀한 문화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구글은 이 머리 장식의 의미를 검색하는 질문들로 가득 찼으며 한국과 무궁화를 검색하는 사람의 수 역시 무섭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에미상 시상식 속 첩지를 착용한 정호연의 사진을 접한 해외 누리꾼들은 그녀의 레드카펫 룩이 공개되기가 무섭게 한국은 모델계에서도 방송계에서도 역시 세계 최고임이 틀림없다. 머리 장식의 꽃이 너무 아름답다. 심지어 성스럽게도 느껴진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드레스조차도 자개로 만들었다니 말도 안 되게 멋진 생각이다. 자개는 한국의 전통 장식이라고 들었다. 한국에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것인가? 한국스러운 것이 바로 세계적입니다.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까지 완벽하다 등의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다음 시즌의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들은 조만간 펼쳐질 패션위크에서 앞다투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장식을 사용한 새로운 컬렉션을 낼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한 명품 패션 디자이너는 정호연의 레드카펫 입장이 끝난 뒤 기자에게 정호연이 보여준 저 장식은 세계 패션의 역사를 뒤바꿀 것이라고도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정호연의 한국 전통 패션 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열린 제28회 미국 배우조 합상에서도 그는 전통 댕기머리 스타일로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린 바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패션지 글래머는 댕기머리 리본에서 영감받은 맞춤형 장신구로 아름다움이 격상됐다고 극찬을 통해 호평했고 보그 역시 한국적 유산과 고전적인 할리우드의 매력을 제대로 조합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정호연은 당시 시상식에서 반짝이는 은구슬과 크리스탈이 장식된 블랙 민소매 드레스와 화려한 댕기를 매치한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그녀가 착용한 댕기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이 브랜드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정호연에게 제작 요청을 받아 특별히 제작한 것이라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가 특별 제작할 정도로 대단한 그 위상에 더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에미상 속 오징어 게임과 나무주연상 수상, 그리고 정호연의 무궁화 머리 장식까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이목이 쏠리자 이를 질투하는 추잡한 국가 역시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 전 세계인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탐내는 중국은 이날 에미상에 단 한 명도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초대조차 받지 못했던 것을 질투해 또다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는 한국이 에미상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삼류 짝퉁 시상식도 아니고 한국이 이 수상으로 신나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배가 아프다. 한류는 중국 시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망언을 받아치는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에서 아주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 미국 네티즌은 이들의 망언에 대해 댓글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국제적인 명작들이 되어갈 동안 중국은 여전히 미녀를 구하는 영웅놀이나 보고 저급한 영화들만 만들지 않나? 라며 일침을 날렸고 자신을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한국이 중국 시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개소리를 그만둬라. 전 세계가 한국을 원하니까 라는 말로 중국의 추한 질투를 꼬집었습니다. 중국이 이를 악물고 자신들의 대작들이 더 뛰어다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자 미국의 네티즌들은 변발을 한 중국의 드라마들과 갓을 쓴 한국의 드라마들을 비교하며 중국을 조롱했습니다. 누가 봐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를 또다시 뺏어가려고 하는 중국의 가짜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시도들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에미상 수상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고유한 아름다움들을 알리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